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기에서 오늘 5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날씨가 무더워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휴가를 가신다는 거죠? 휴가를 가셔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네. 이번 주에.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은 예. 사실은 이제 대통령 2013년에는 예. 저도를 가셨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추억을 갖다 더듬었는데 예. 2014년은 세월호 참사, 2015년에는 메르스. 뭐 이번에는 사드 및 등등등의 문제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관제 휴가 보내신다는 이제 거죠? 3연속 관제에서 휴가를 4박 5일 보내신다고. 예. 휴가 이후에 어떤 또 카드가 있을지 주목이 되는 건데 보통 휴가 끝나고 나서 인사 카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쭉 이번에 그렇죠. 또 뭐 개각 예. 또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분은?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휴가 끝나고 나서 그 인사가 있었다. 예.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보면 첫 해 휴가 다녀와서 그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예. 그리고 수석 세 명 이 교체한 거 외에 둘째, 셋째 해에는 그렇게 큰 폭의 교체가 없었습니다. 예. 두 번째 해에는 그 세월호 그 여파로 예. 유병헌 수사, 이 미진으로 경찰청장을 경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여파로 그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예. 또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정도를 교체를 한 것이지 예. 어떤 대대적인 개각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대규모 개각은 네, 대규모 개각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요인이 워낙 많죠. 지금까지 그 교육부 문제도 그렇고, 네. 그 개돼지 발언, 그다음에 윤병세 외교장관의 오수선, 그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그 직원들의 일탈, 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각 부처에 많고, 또 청와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병우 수석, 예. 우병우 수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업은 휴가를 갔다고 말하기도 그렇죠. 휴가를 그러니까요. 가신 게 아니고 간제해서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많은 구상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네. 개각에 대해서. 네. 그 개각이나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휴가를 다녀와서는 예상 밖으로 큰 폭의 개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단지 한 가지 그 우병우 수석의 그 경제를 하게 되면은 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태까지 그 해왔던 그런 기조하고 좀 다르죠. 네. 의혹만으로는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이런 기조가 있었고 네. 또 개각을 하게 되면은 정기국회 앞두고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뭔가 개각을 하기에는 그렇다고 또 조금 뭐 엄청난 요인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게 뭐 특별히 딱 떨어지는 불법이 있는 건 아닌데 정치권에서 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당장 물러나라는 식으로.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예. 문제의 본질은 이제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예. 그 처갓집의 그 엄청난 땅을 뭐 김정주 넥슨에 넥슨에게 팔았냐 이게 예. 이제 처음 시작인데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까다 보니까 까도 이제 계속 나오게 된 것이 네.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나 자세하고 전혀 맞지 않는 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인사 후보자가 돼서 네. 청문회에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 낙마할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그렇습니까?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네. 우병우 수석이 스스로 사의를 네. 표명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네. 그 공직자로서 국민들한테 상실감과 절망감을 주는 그런 처신들이 굉장히 크고 작은 게 굉장히 많았다 이거죠. 딱 하나만 드시면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상으로는 네. 업무상으로는 이 그 곽상도 민정수석이 김학의 법무차관 인사 검증을 잘못했다는 거 예, 그래서 예. 물러났지 않습니까? 진경준 검사장 인사를 잘못 검증했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생각하면 넥슨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 그렇죠. 제대로 뭔가 그러면서 문제를 검사장 파악하고 승진을 이게 할 수 있도록 네네네. 길을 열었다는 데서 본인의 업무를 가장 잘못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게 설사 뭐 의혹이 어떻든 간에 업무 처리가 잘못인 그것은 거다. 의혹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본인의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봐준 거다.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네. 업무 자체를 잘못 처리한 거라 그런 말씀인 거죠.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이번에 정면 돌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우병우 수석을 뭐 교체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거죠,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예.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미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봐요. 실제. 정리가요? 어떻게? 그렇죠. 우병우 수석이 특별하게 법적인 하자가 없으나 네. 공직자로서 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네.
이런 것들이 이미 국민들 속에서 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 인사 스타일로 본다면 지금 당장은 양보하지 않겠지만 네. 적절한 시점에 우병우 수석이 옷을 벗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까? 네. 오. 그다음에 사드도 저는 그래요. 사드도 이미 그것의 전제파 유해 논란 이런 문제들은 예. 이미 다 종료가 됐고 예. 사드로 인한 어떤 그 성주 군민의 어떤 여러 가지 자존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다독일 것이냐 이런 문제만 남아 있고 네. 그러니까요. 따라서 저는 뭐 이런 문제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휴가 때 특별히 고민하실 것이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 안 합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정리되어 있고 네. 제가 볼 땐 이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말 이번 휴가 기간에 이 남은 1년 반 후반기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네. 예컨대 두 가지 정도. 보다 큰 정부 그렇죠. 구상으로 예, 가신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드, 네네. 우병우 이미 다 정리됐다. 정리된 거다. 예, 그렇죠. 제가 볼 때 네네. 그렇고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두 가지 정도 큰 문제를 고민하시지 않을까. 네네. 하나는 실제 4.13 총선의 어떤 공천 만행으로 인한 실패. 네. 이로 인해서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이 30%밖에 안 되고 있어요. 네네. 야당 지지율은 45% 후반으로서 이미 야당들이 얻을 것은 다 얻어 있어요. 얻고 있다, 새누리당 예. 지지만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도로 끌어올 것인가. 네. 다시 말하면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이 회복에서. 그렇죠. 자, 새누리당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네, 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상을 저는 좀 하지 않을까. 예. 뭐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국 내각 내지는 네. 또 뭐 탈당 등까지도 저는 고민을 하실 거다. 네. 크게.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지금 관광하고 있는데 저는 김정은보다 이 트럼프가 더 우리나라 이 소위 완보 외교의 예. 큰 변수라고 봅니다. 그럼 그렇죠. 예. 있을 수 있겠죠. 이 정말로 트럼프 그거는. 이 변수를 저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트럼프 건데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이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금 상당히 전체적으로 예. 구도가 변화가 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아마 진지하게 예. 여러 가지 좀 고민도 해보시지 않을까.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다 큰 틀에서 전국 운영 구상을 하실 거다. 우병우 수석 문제는 정리가 됐다는데 우리 보통의 지금까지 생각은 우병우 수석을 지키려고 이렇게 고난을 벗어 막 당당히 소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예상이 전혀 다르세요. 어떻게 글쎄 뭐 차 의원 같은 경우야 예. 보면 조금 그 현실에서 재선 의원 하시는데 감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지금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좀 감은 좀 안 맞는 게 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너무 한 발 앞서가는 건가요? 이게 너무 매크로하게 보시죠. 너무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께서는 당장 보면 4박 5일 사실 이제 오늘부터 휴가입니다만 예. 휴가에 들어가서 보면 역시 고민은 그래도 우병우 수석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뭐 결론 안 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녹취록 파동이라든가 예. 또 그 외에도 보면 뭐 사드 문제는 뭐 결론 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결론이 안 난 거죠. 오늘 당장에도 저 국방부 황인무 차관이던가요? 내려갔는데 계속 면담을 예. 거부당하고 있지 방금 않습니까? 차관과 성주 군민들이 면담이 불발됐다고 불발됐죠. 그러죠? 예. 뭐 그런 등등의 것들을 갖다가 풀어나가는 가운데 또 해외에서는 ARF 좀 있고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외우 내환의 예. 그런 위기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당장 보면 제일 아픈 게 뭡니까? 예. 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픕니다. 예. 손톱 밑에 가시가 바로 저 우병우 사건이죠. 예. 앞서 저 보면은 전면적 개각도 말씀하시고 또 보면 국정 이제 후반기를 갖다 좀 효율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네.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진 공직기강도 바로잡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우병우를 놓고 인적 쇄신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건 안 되죠. 그것도 그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8월 중하순 8구 전당대회에서 네. 새누리당이 뭔가 틀을 갖춘 다음에 네. 당정청의 어떤 조화로운 그런 흐름을 만들려 한다면은 예. 최소한 우병우 수석 문제 갖고 보름 이상을 더 끌어야 돼요. 20일 이상을. 네. 과연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저러 아마 박근혜 대통령 주변 지금 청와대 주변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수석을 경질하는 쪽으로 네. 마음을 굳혔으나 네. 그것을 갖다 최소한 수석을 지낸 사람으로 이러면 해임은 할 수 없으니까 예. 네가 알아서 네가 좀 마음을 정리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교치를 표명하되 네. 다만 후임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예를 들어 청와대 수석 같은 경우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대상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원체 보면 곽상도 민정수석에 이어서 지금 현재 우병우 수석에 이르기까지 거의 3년 반 사이에 4번째 수석에 이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임기 말을 함께할 수석 후임까지 생각하면서 빠르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아니면 네. 휴가 끝나고 직후에도 예. 우병우 수석 문제 해결해야만이 그 다음 모든 것이 풀리지. 안 그러면 네, 네. 우병우 수석 문제를 놔둔 상태에서는 네. 나머지 문제를 풀기 쉽지 않으니까 네, 네. 우리 차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앞으로 큰 거 보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큰 틀의 과제를 하려면은 네네. 일단 우병우 수석 문제나 사드 문제를 마무리 해놔야지 예, 예. 그 다음 단계 큰 틀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겠죠. 갈 수가 있는 것인데 큰 트렌 구상이 있더라도 그걸 이제 있더라도 거쳐야 이거 되는 먼저 거죠. 안 하면은 큰 틀까지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예, 예. 그 우병우 수석을 당장 경질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자진 그 사퇴를 뭐 요구를 할 유도할 것이냐 건가, 예. 이것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의혹만으로는 안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물러치지 않습니다. 네. 가장 그 의혹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그 4.13 총선 참패하고 나서 그 현기한 정무수석 물러나라는 말이 여권에서도 그렇게 많았는데 예. 일단 뜸을 들었다가 네. 물러났죠. 그것은 어떤 책임을 지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물러나도록 네. 만드는데 당장 의혹으로 막 경질하는 예. 것처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끌게 됩니다. 그렇죠. 한 달 정도 끌게 돼요. 예. 그렇게 돼서는 이 국정 동력, 아까 큰 과제를 하는 그 동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이제 자세히 보면은 최근 들어서 그동안 변하지 않는다 했지만 최근 들어서 변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상당히. 유승민 의원 복당 문제나 예, 예. 사실상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동의 없으면 그 복당 못 했거든요. 네, 네, 네. 거기다가 그 새누리당 의원들 오찬 간담회에서 일일이 맞춤형 덕담을 한 것이나 네, 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임기 후반기에 국정 운영을 하는 기조가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문제도 네. 그 가급적 빨리 처리하지 않겠느냐. 의외로 빨리 처리할 수도 있다. 예, 지난번에 NSC에서 예, 예. NSC에서 우병우 구하기 이런 말이 있는데 네. NSC 발언록을 자세히 보면은 네.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청와대에서 얘기했죠. 예, 아니고 저는 예, 그걸 믿습니다,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휴가 끝나고 나서 예. 좀 빠른 조치가 있을 걸로 그렇게 저는 할 수 있다. 내다보죠. 아까 이제 차명진 의원께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속마음을 읽어주셨는데 우리 저 김능구 대표께서는 우병우 수석의 속마음을 좀 읽어주시면 지금 어떨까? 예. 본인의 선택이 또 어떨까요? 예, 어떻게 해야 지금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예. 지금 박근혜 정부가 3분의 1 정도 남았잖아요. 그 예. 여기에서 각 역대 대통령들이 예. 제일 신경 쓰는 게 이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예. 뭐 수치에 불과하다 그러지만 그걸 통해서 어쨌든 민심의 그 향방을 가늠하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30%대가 무너지면은 네. 이 사실상 국정 운영에 있어 가지고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여론조사에 많이 신경 씁니까? 실제로 예, 예. 정치부에서?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도 보고서도 계속 들어가고 예. 그러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각종 보고서를 이번 휴가 기간에 예. 보실 거라 보는데 특히 이번에 직전에 그 갤럽에서 나온 이 조사에서 네. TK 지역에서 30%대로 내려갔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게 예. TK와 60대 이상 보수 세력이 어쨌든 콘크리트 지지층을 유지해왔던 건데 네네. 만약에 TK층에서 저게 복귀되지 않는다면은 대통령의 국정수석에 굉장히 부담 갈 수밖에 없다. 예, 예. 그거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병우 수석은 청와대 전체 수석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말들이 시중에 있잖아요. 내우외환이다. 네네. 청와대에서는 우병우, 네. 예, 바깥으로는 최경환 의원이 네. 양축이었습니다. 예, 박근혜 예. 정부에. 아. 이전에 그 정도 실세였습니까? 김기춘 실장이 해왔던 예. 그 부분을 사실상 우병우 수석이 대변해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작년에 정윤회 문건으로 해서 3인방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예. 그때 넘어갔던 문제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 이 우병우 수석의 위치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역할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무너지면은 오히려 예. 내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 네.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더 옹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질하지 않고. 그런데 예. 우병우 수석은 국민 모두에게 여야를 떠나서 네. 진보 보수를 떠나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죠. 인사검증이죠. 예. 그 부분에 실패했기 때문에 네. 인사검증에 실패한 민정수석은 역대에서 그 자리를 갖다가 바로 내놓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병우 수석은 예. 대통령이 레임덕의 어떤 우려는 있다 하더라도 예. 본인이 속히 거취 결정을 해가지고 예. 대통령을 그 덫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또 민정수석의 지금 생각일 수도 있다 생각하십니까? 빨리 예.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혹시 뭐 또 예. 차 의원께서는 아니, 저는 이제 뭐 아까 손을 먼저 드셔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뭐 이런 논쟁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예.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적합한가 네네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그 지금 다들 당연히 그런 큰 인정하듯이 틀의 결정을 하셔야죠. 그치, 사드 예. 사드 지금 대통령이 고민해가지고 뭐 위치를 바꿀 겁니까? 또 저 뭐 우병우 수석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더 생각해서 뭐 우병우 수석의 뭐 여러 가지 뒷얘기 이런 것들을 뭐 새로운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네네네. 다 정해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방향이 정해졌으면 됐지 그걸 또 대통령이 세세하게 뭐 일정표까지 짭니까? 네, 그런 거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정하게 제가 바람 차원에서 예, 예. 좀 크게 앞으로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 당연히 이거를 중요한 좀 문제죠. 고민을 하실 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입니다. 근데 한 당연히 말씀- 그건 중요한 말씀이고요. 한 예. 말씀 더 보태자면은 예. 지금 청와대 이원정 비서실장 이후에도 청와대가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만 탓하지 본인들이 너무 근무 자체가 경직돼 있다. 네. 이걸 좀 적극적으로 탄력성 있게 대처해야 된다. 네. 참모들부터가. 그러니까 이번에 NSC 발언부터 네. 보면은요. NSC 발언이 전부 우병우 수석을 보호한다라고 그 다음날 전 언론이 다 나오고 국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 날에서야 진흥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네. 애시 당초부터 대통령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지. 적극적인 해명이 적극적인 있었어야 태도를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설사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발언을 하더라도 예. 그 청와대 참모진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네. 방점은 사드에 대한 그 반대 여론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발언이다. 예, 예. 그걸 하나의 고난을 그렇게 해석해 달라. 어떻게 네. 우병우 수석을 갖다가 감싸는 발언을 이렇게 특정인을 감싸는 발언을 대통령이 할 수 있겠느냐? 예, 예. 라는 식으로 설득하고 언론을 설득했어야지. 그 다음날 아침 조간심을 다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일이 다 터지고 난 뒤에야 그것이 아니라니까 국민들은 이제 더 혼란스럽잖아요. 네, 네. 진짜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리고 아까 그 질문에 제가 한 말씀 못 드렸는데요. 네. 우병우 수석이 제일 잘못한 것은 업무와 관련 말고는 매매 현장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무 그렇죠. 시간에. 예, 예.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만둬야죠. 저는 그 하나만 확실하게 그건 의혹이 아니고 그 팩트 아닙니까? 네, 네, 네. 대통령께서 그거 하나만 보고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네. 경질의 의사를 갖고 계신다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해명이 나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했었는데 그게 거짓말했잖아요. 그건 다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리고 부분이 우병우 있는데. 수석이 무슨 예. 생각을 할까 그 말씀을 아까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네네. 우병우 수석은 법조인입니다. 예. 법조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위법이나 그 탈법 사항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 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그런 거죠. 그렇기 지금 때문에 생각이. 자기는 예, 정부직 예. 책임을 안 지겠다 네네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부직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을 계속 곁에 두고 힘을 실어주는 것은 레임덕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렇겠죠. 예, 어떤 사정의 네네. 근한을 가지고 레임덕을 막으라고 그 자리를 유지를 시키는데 예. 지금 우병우 수석 자체가 레임덕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때는 정부적 판단을 스스로 해야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죠. 짧게 한마디로 짧게 덧붙이면 하시렵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 출범 직후에 네. 첫 번째 인사하면서 고소용 S라인 인사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강부자. 고소용 강부자. 예, 강남 그거 강부자. 맞는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들으시죠? 예, 10년 만에. 예. 그러면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한 뭘 하기에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최근에 보면 나향우 교육부 예. 정책기획관이 보면 이른바 개 돼지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보면 우리 사회가 가장 무서운 것이 사회 양극화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진경준, 그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우병우 예. 보세요. 이 대부분 99.9%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앞서 보면은 알겠습니다. 예. 특히 문제가 되는 우리 가장 민감 병역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아들이 꽃보죽 중에 꽃보죽이라 서울에서도 그것도 운전병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또 법규를 어겨가면서 이런 걸 봤을 때 우선
바뀌기 이전에 예. 국민적 정서, 이런 국민의 정서 갖고 이런 어떻게 보면 우병우 수석을 계속 이른바 보호하는 듯한 예. 그런 모습을 갖춘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머지 자녀 임기를 갖다 어떻게 강력하게 뭔가 마무리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패널도 말씀 들어보면 지금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꼭 필요한 말씀인 거죠. 시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아마 조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친박계, 비박계 또 얘기가 나오는 새누리당 전당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또 돌고 돌아 결국 김무성 대 서청원 대 김무성이라고 나오는데 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아까 우리 잠깐 앞에 봤습니다만 비주류를 또 결집시키겠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날 서청원 의원이 친박계 의원들과 만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반드시 반작용이 있을 거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요. 한번 좀 관련된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주로 비주류 성격의 후보들이 당을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중에서 1등 한 사람 밀겠다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생각이죠. 세상의 모든 일인 것이 일이 시작이 되면 그것도 반작용이 반드시 있는 거 아니에요? 공을 던지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시작이 되면 여기서 또 모이자고 하겠지. 그러니까 거기 휩쓸리고 싶은 생각 없고. 자, 비박은 아니고 비주류다 그랬습니다.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리고 지금 반드시 반작용이 있을 거라는 건 서청원 의원의 모임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반작용이 뭡니까? 일단은 지금 무슨 뜻인가, 이게?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게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친박 대 비박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친박 입장에서는 이번에 당권을 놓치면 다음에 자신들이 그야말로 점차 패족이 되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당권을 놓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정권 재창출 과정에 자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살아남는다 이런 절박감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비박의 경우에 비주류의 경우에도 이거 도저히 이제는 친박 타이틀로는 새누리당의 회복이 어렵다. 그냥 봉합까지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아주 깊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박 대 비박이 아예 치열한 전투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김무성 대표는 분명하게 비주류의 자신이 어떤 이 맹주임을 최근에 분명히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주목을 안 하는데 역대 대통령 임기 말에 사실상 출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것 자체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분이 그냥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죠. 실제 분명하게 반박의 노선을 그은 거고 또 이번에도 비주류에서 1등하는 사람 돕겠다. 그러니까 이 김무성 대표가 분명하게 여태까지하고 달리 그야말로 분명하게 의사표시한다.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위치, 스탠스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서청원 대표도 지금 27일 날 모임을 해서 상당 부분 거의 제가 볼 때는 아마 친박 단일화를 촉구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거의 그야말로 점입가경, 그야말로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일이 이제 후보 등록일이라는 거죠. 등록일이죠. 바로 앞두고 27일 날 모인다는 것은 의도가 뭔가 뻔한데. 지금은 친박, 비박 전부 다 마지막 진검승부를 겨루자는 겁니다. 일합을 겨루는 겁니까? 마지막 일합을? 어떤 서청원 대표도 나오지 않고 나경원 의원도 나오지 않고 대표 주자는 지금 좀 혼선이 돼 있지만은 홍문종 의원이 나온다는 홍문종 의원이 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죠. 친박계에서 곧 선택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홍문종 의원이 나오더라도 지금 친박계 구조로 봐서 홍문종 의원에게 다 이렇게 쏠릴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고요. 그 대신 마코에서 조정하는 김무성, 서청원 2년 전에 앞에서 정면 대결을 벌였던 두 사람이 대리전을 벌이게 되는데 김무성 전 대표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전부 다 전당대 때까지는 아마 침묵을 지킬 것이다. 총선 패배 이후에. 그런데 7월 14일 날 치고 나왔죠. 1,500명 동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출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 비박이 아니고 비주류라. 네. 비주류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친박 중에서도 이탈자가 굉장히 많이 속출할 겁니다. 네, 네. 친박계 안에서도 탈박. 예, 탈박자들을 다 저기 아우르겠다는 이야기고 이번 그 7월 14일 그 행사 끝나고 나서 제가 네. 그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김무성 전 예. 대표 하니까는 아하, 뭐라고요? 일단 그 배낭여행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배낭여행은 8월 한 달 동안 건너뛰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겠다. 네. 이 프로그램이 다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8월 한 달은 돌고 전 전국을 돌고 8월 한 달을 건너뛴다고 했는데 배낭여행 이야기가 예. 나왔기 때문에 8월 한 달은 배낭여행을 한다는 전국을 거죠. 돌고 예, 전국을 이렇게 하고 해서. 9월부터 예. 하겠다는 건데 네네네. 그러자면은 그 자기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해야 할 당 지도부에 누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주류가 돼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고 네. 그래서 비주류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네. 비주류 3명 지금 출마해 있죠. 네. 뭐 정병국, 정병국, 주호영, 예, 김용태. 주호영, 김용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하니까 내가 누구를 염두에 두면은 예. 그게 단일화가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이 그 비주류의 그 후보가 되면 된다. 그게 뭐 이기는 사람이 내 편 그런 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본인의 의중이 네. 본인의 의중이 어디가 있는지는 말 안 해요? 그거는 말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비주류가 단일화 돼야 된다는데 예, 예, 그게 예. 방점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로서는 지금 그야말로 뭐 비주류인 사람들, 과거 주류였다가 소외된 사람 다 나에게 오라 이런 취지라 그런 얘기입니까? 뭐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본인의 그 대권 프로그램에 예. 이제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복선을 깔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네, 근데 네, 그 의중대로 됩니까?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 전당대는 아니지만은 네. 그 대통령 후보 직접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명숙 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네.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셋이 그 단일화를 하는데 이해찬 전 총리로 단일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꼭 그 당대표 오신 때 권력자의 의중대로 되는 건 사실 어떤 아니죠. 개파 모임에서 되는 건 아니다. 예, 예. 그런 선례들이 사실 많죠. 예. 그런데 어떻게 당쯤 뭐 비주류와 지금 주류 그러니까 또 친박과 비박이 일전을 겨루는데 결과가 어떨까요 지금 상황이? 그 새누리당 어느 쪽이 좀 뭐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 분들- 어떤 형세로 갈까 지금 전망해 분들 주시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 사실 지금 언론에서는 이 개파 싸움 친박 비박해야 예.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도 관심 있게 보고 예. 개파 싸움 이제 설정이 달았다 예. 이렇게 하고 지금 개파 싸움 없는 더민주는 너무 잠잠하다. 예. 재미없다 이렇게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그 비박이라는 게 친박 아닌 사람들이지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결집력을 가있다든지 예. 우리 이전에 봤던 정치권의 개파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뭐, 예, 김무성 전 그렇습니다. 당대표가 예. 그러면은 친박 아닌 분들의 어떤 지도력을 다 가지고 있느냐. 심점은 아니는 거죠.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지난 공천 과정에서도 본인 몇 명 의원만 뭐 신경 썼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한 친박 또한 지금 친박도 보면은 친박이라고 규정된 사람 원조 친박부터 쭉 있지만 네. 그분들도 지금 지난번 때도 보니까 이렇게 뭐 해서 모여라 이러니까 뭐 너댓 명밖에 안 모였잖아요. 네. 그럼 친박에서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청와대와 연결되는 친박이다 뛰는 사람은 예. 10명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더욱이나 이번에 공천 파동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친박이라고 규정돼 있더라도 그런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친박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불리해졌잖아요, 이게 다 그죠? 전당대회에서 이분들이 볼 때는 예.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변화, 혁신 이걸 누가 해낼 것이냐. 예. 친박 비박이 아니라 네. 저는 그런 어떤 선택이 되지 않는다면은 네. 새누리당은 전당대회 이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네. 처하게 될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 아마 첫 번째 단추는 컷오프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 홍문정 의원이 이제 출마하겠다고 하면은 예. 이 7분이 이제 일곱 출마하게 명. 되는데 7번부터는 컷오프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정원이 5명이거든요. 네. 2명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컷오프에서부터 저는 그게 드러날 것이다. 예. 서청원 의원이 50여 명 정도를 모아놨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적 네트워크 때문에 모인 거지 친박이 그 이전처럼 하나로 표가 결집돼가지고 이 교통정리돼가지고 되는 그런 예.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뭔가 이렇게 끈끈한 결집력, 구심점 이런 건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언론에서 자꾸 이런 친박 거죠. 비박하는 예를 것은 들어서 뭔가 실체가 있기 때문 아닌가요? 이
이 코너의 제목이 서청원 대 김무성 대 서청원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예. 자 여기 이거 보여주세요. 여기 예. 김무성이 있고 서청원이 있습니다. 아니 네. 그러면 여기 결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의원뿐 아니라 원내지구당 위원장도 그렇겠죠. 똑같습니다. 전당대회니까. 그러면 여기 가운데 중간 회색 지역에 있는 그 층이 많아요. 예. 김무성 대표가 모이라고 그런다고 그래갖고 예. 글쎄 또 서청원 의원이 모이라고 그런 데서 네. 그건 이렇게 한 50명 남짓일 겁니다. 아마 미뤄지자. 그래도 50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니까 50명은 모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 정도는 하겠죠. 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차명진 의원 같이 네. 중간쯤 어중간하게 써 있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 어중간하게 써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보면은 아니 이건 뭐예요? 줄 세우기입니다. 잘 네, 보세요. 네, 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7월 14일 날 김무성 대표가 그 1,500명 모아놓고 예. 어시어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종의 줄 세우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저 차 의원은 안 가셨나요? 안 가셨죠? 못 갔습니다. 예. 다만 그리고 그 바로 놀랍게도 그 며칠 후에 7월 18일 날 이른바 녹취록이 공개된 거예요. 맞아요. 거기다 대니까 서청원 의원이 예. 바로 그 다음 날 난 대표 불출마 선언하면서 예. 음습한 공작 정치 공직, 예. 공작 정치의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번에 보니까 저 서청원 의원 쪽에서 저 다음 우리 현역 한 50명 모아서 세과시 하겠다.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세상에는 공을 던지면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예, 반드시 반작용이 있을 거다. 이게 뭐냐면 줄 세우기입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네. 이런 모습들을 우리 저 차명진 의원 같이 예. 사실 이런 어중간한 층이 다수예요. 아니, 다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는 이런 네. 다수들이 과연 이런 모습을 얼마나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겠습니까? 예.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은 걱정스는 보고 있다고. 저는 그 어중간한 건 아니고 네. 중간지대에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하면. 약간 조금 이제 예. 다른 좀 예측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전당대회 대표 경선이 시작할 때 예. 사실은 친박도 다 친박이 아니고 친박 나름이고 예. 예컨대 지금 이정현 의원, 이주영 의원 모두 다 이게 친박 주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주류가 나온다 해가지고 홍문정 의원이 나오고 예.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류도 역시 말만 비주류지 서로 다 색깔이 다르다. 예컨대 뭐 제가 듣기로도 뭐 누구는 김무성 대표가 밀고 누구는 오세훈 전 의원이 밀고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친박 대 비박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다음 주에 상당히 친박 내부에서 예. 비박 내부에서 후보 간 단일화의 어떤 물밑 이합 집산 운동 이런 것이 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네요. 그것은 이제 뭐냐면 처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서로가 한쪽이 되면 다른 쪽은 상당히 피비린나는 숙청을 당할 것이다. 네. 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고 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보면 김무성 대표의 소위 조직력, 장악력 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남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네. 힘의 추가 비박 내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그렇겠죠, 있다라는 당연히. 점 하나하고 예. 또 친박도 아까 얘기했던 절박감에서 서청원 의원이 상당히 지금 거의 노골적으로 예. 친박 후보의 교통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예.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예. 상황을 보면 분명히 친박이라고 다 친박이 아니고 비박이라고 다 비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다음 주에 상당히 일정한 부분 제가 볼 때는 예. 어쨌든, 예. 단일화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겠다. 예. 저는 예. 그런 예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짧게 그래서 잠깐 이제 같이 말씀해 예, 주시는데 읽고 얘기해요. 그래서 뭡니까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뭐 김성애 전 의원과 뭐 그 서청원 의원 좋게 말하면 교통정리, 나쁘게 말하면 공천 개입 하는 이제 녹취록 공개됐는데 예. 이번엔 또 보도를 보니까 전당대회에도 모 후보에게 얘기해서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그 또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봤는데 글쎄 보니까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사실 네.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 네. 얼마 전에 이제 복당하지 않았어요? 예. 얼마 전에 복당해서 복당하자마자 바로 7월 초중순경에 그렇다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것이 대표가 됐던 최고 의원이 됐던 거의 출마할 정도면 상당한 중진급인데 예. 거기다 윽박질렀다? 그 약간 좀 반신반의하게 보는 것이고 예. 저는 이번에 굉장히 우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잘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김무성, 오세훈, 남경필, 원희룡 다 대선 주자입니다. 예. 다 비박이에요.
네. 다 비박이에요. 네. 지금 친박에서 지금 보면 서청원 의원이 다음 주 27일 보면 모여서 뭐 교통정리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대선 주자, 지금 친박 대선 주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 뉴욕에 계시는 반기문 총장밖에 없거든요. 예. 그것도 뭐 그분이 확실하게 어떤 언지를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친박으로 나서겠다 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런 상태라면은 이번 8.9 전당대회는 아무래도 조금 현재 또 녹취록 파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보면 당장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한 명인 김무성 전 대표가 줄을 세우는 이런 분위기다 보면 예. 조금 네. 친박 쪽은 좀 수세로 몰리는 예. 그런 흐름 속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아무래도 친박 쪽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그렇죠. 같다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그럼 말씀하신 윤상현 의원 같은 네, 경우는 윤상현 친박, 의원이 그러니까 공천 때도 사실은 그렇죠. 개입을 할 무슨 뭐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니었죠. 친박 핵심이라는 이번에도 그러니까. 핵심 실세라는 그 정부 특보를 지낸 네. 핵심 그 측근이라는 이거였는데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금 전에 황태순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럼 뭐 파문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또 했겠느냐? 네네. 저는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윤상현 의원이 그 김성애 전 의원에게만 전화를 했겠습니까? 예. 총선 때 그 많은 지역구 중에 예, 딱 예. 거기가 드러난 거죠. 그 전에 김무성 대표를 두고 제3자가 통화를 하면서 김무성 아웃시켜야 된다. 엄청나게 뭐 이까지 막말을 이야기를 했죠. 했었죠. 예. 그렇다면은 김성애 전 의원뿐이 아니고 그때 뭐 교통정리 뭐 좋게 말하면 교통정리 예. 뭐 공천 개입 이게 강범위하게 있었다고 봐야 되고 예. 또 이것이 또 총선 뿐이었겠느냐. 그동안 새누리당 여권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유승민 파동 때나 이런 때도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이너서클, 예. 친박계 이너서클들이 이런 행태를 계속 보였다가 네. 그 중에서 두 개, 김무성 전 대표에게 그 막말을 한 막말한 거. 경우 예,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승혜 전 의원에게 통화한 거. 예. 그리고 이런 게 드러난 것이고 통화 내용이 드러난 것이고 지금 전당대회에서도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강범위하게 한 것 중에 예. 이게 하나씩 좀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런 것이 뭐 전당대회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이제 황태순 평론가 얘기는 이런 것이 결국 친박계가 힘을 모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이쪽에서는 이제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참 공교로운 측면은 있습니다. 또 예. 홍문정 의원도 친박의 대표주라 나서보려고 하는데 또 아버지 건에서 또 안 좋은 일이 또 터지고 예, 예. 자꾸 그래서 친박에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친박의 흠이 가는 결정적인 게 이렇게 드러나는 네.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그 친박 쪽에서 의심할 만한 거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황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 예. 아무리 그래도 큰 흐름 자체는 이미 대통령의 임기 네. 그 하반기하고 맞물리면서 꼭 레임덕이 아니더라도 예. 하반기 연계되면서 결국에 흐름이 예. 그 친박 이게 당의 주도권이 친박이 놓게 되는 예. 그것이 꼭 뭐 비박의 세력으로서 김무성 대표 주축 세력이 갖는다기보다는 예. 친박의 그 세력이 주도권을 놓게 되는 흐름으로 예.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예, 상황. 그리고 사실 따져놓고 보면 2년 전에는요, 대통령의 취임 초기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서청원 대표를 큰 표차로 이겨버리고, 그럴 수 있겠죠. 국회의장 후보, 지방선거에서 뭐 대구시장 후보라든지 다 그 비주로 비박들이 많이 되게 되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지금 더더구나 후반부고 4.13 총선에서 이반된 민심이 그대로 당심으로 지금 반영될 네네.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연계시켜서 보면은 예. 결국 친박이 상당히 불리한 흐름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물론 예. 비박이 누군가가 중심이 돼서 이걸 쓸어 담을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제 다 깨야 깨야 된다는데 보는데. 이걸 주도적으로 깰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도 그 비박 쪽의 그 좀 한계긴 하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흐름이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자꾸 이렇게 구설이 불거진 거 보면 아까 이제 그 우리 송옥건 본부장이 얘기처럼 광범위한 어떤 그 개입이 좀 이렇게 당 운영에 개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것도 예.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왜냐, 예. 오죽했으면은 국회에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예. 의전을 무시하고 중간에 끼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아니, 저 윤상희 의원이 만약 못 배운 친구라면 모르지만 네네. 국회의원하고 공부도 할 만큼의 친구가 그러니까요. 그 무슨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우리 바른 생활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 그대로 나타냈고 예. 그래서 저는 윤상희 의원 처리를 하는 걸 봐서 새누리당은 지금 이제 위기 말은 있지만 예. 정말 위기인지 모른다. 우리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새누리당이 비대위를 꾸리고 총선 대선을 막고 이름도 다 당명도 바꾸고 그랬잖아요.
그때 결국 재보선에서 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처럼 총선에서 1당도 안 되는 참패를 이걸 했다면은 예. 그전보다 더 어느 누가 이야기했듯이 이전이 새누리당과 전당대회 이후 새누리당은 완전히 바뀔 정도로 예. 개토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예. 당 주류를 확 바꾸고 근데 지금 이렇게 상황을 해야 봐서 되는데 뭐 이렇게 지금 상황 보면은 여전히 지금 친박 비박 싸움으로 예. 되고 있다. 이것은 예. 국민들이 볼 때 무슨 변화를 느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저는 새누리당은 저래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 네네네. 망한 데서 처참하게 망한 데서 새롭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근데 이런 어쨌든 예. 새누리당 친박 대 비박의 그 싸움에 대해서 예. 그 우리 김능구 대표께서는 예. 저렇게 싸우면 망한다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데 사실 정치는 있잖아요. 예. 편갈아서 싸우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싸우는 예. 방법과 그들이 예. 내세우는 어떤 그 명분 예. 이것의 문제이니까 예. 그 부분을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봐주지 마시고 예. 새누리당이 정치도 투쟁의 그렇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4.13 총선의 패배를 딛고 일어서 예. 뭔가 새로워지기 위한 몸부림이라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어떻게 그 딛고 일어서느냐의 방법론의 차이가 이제 서로 있는 거다. 물론 예. 자기가 속한 계파에 따라서 생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있지만 예. 그 점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친박이 이건 이제 객관적인 팩트에 관한 문제인데 친박이 현재 전당대회에서 수세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조사도 해보고 그러면요. 네. 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 20만 명 대의원 중에서 절반이 예. 책임당원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예. 또 실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 실제 알겠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좀 하시고요. 네. 예, 그건 이제 좀 정리하시고. 이제 그래서 좀 재미없다고 하는 더민주 전당대회를 한번 좀 가보죠. 예. 아니, 새누리당은 이렇게 뭔가 뭐 개파 싸움이라도 하면서 네. 좌충우돌 하는 상황인데 더민주는 너무 재미없는 걸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김상곤 그러니까 전 혁신위원장이 뭐 어쩔 수 없이 뛰어든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그나마 아무튼 민민했던 전대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바람을 흥행머리를 해볼까 하고 이제 그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께서 예. 그 출사표를 던지신 것 같은데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결국엔 또 친문 사람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친문입니까? 친문의 삼파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네,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예. 그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보다도 네. 이번에 정말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예. 참 그 흥행에서는 관심을 못 갖게 되는 네. 그런 그 조용한 그 질서 있는 그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뭐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가? 우리 조용한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지금 이종걸 의원하고 예. 정청래 전 의원이 예. 그 국민적 어떤 관심 차원에서라도 그래도 이렇게 비주류를 대표해서 네. 이종걸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네티즌 특히 네. 인터넷에서 굉장히 정청래 의원 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출마를 저우질하고 있다. 그럼 뭡니까? 살신성인입니까? 그럼 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 더민주 전당대회는 예. 정말 개파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정말 그 당의 그 역동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 지금 김종인 대표하고 예. 문재인 전 대표하고 처음에 어떤 총선의 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천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선이 틀려요. 예. 그래서 김종인 대표를 함께하는 그분들이 있어요. 지금 예,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공식화돼서 어느 후보가 김종인 대표의 노선을 함께하고 네. 이걸 개성 발전하겠다. 좀 이런 이야기가 나와져서 노선 투쟁으로 예. 좀 간다든지 이래서 지지 세력들한테 네. 새로운 좀 이렇게 활발한 기회가 되고 네. 이것이 이후에 이 대선 경선을 위해서 예. 어떤 무대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는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 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역동성이 부족하다. 질서 있는 그래서 거죠. 예, 너무 질서가 있어가지고 너무 질서가 있어서.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문재인으로 예를 들자면 대선 주자까지 너무 무난하게 가면 오히려 그게 무난하게 실패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랬으면 원혜영 의원이라든가 예, 또 예. 민병두 의원이라든가 보면 저 아쉬운 안타까운 목소리로 예, 얘기하는 예. 것이 이게 무난하게 되면 잘못하면 무난하게 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이고 아까 뭐 김능구 대표 이제 말씀하시면서 새누리당은 뭐 너무 개파 싸움 때문에 정신이 없다.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개파 싸움. 김종인 대표는 사실은 선출된 대표가 아니죠. 그렇죠.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 대표일 뿐입니다. 예.
그리고 8월 22일까지 하시는 것뿐이고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노와 반대되는 비노들은 이미 다 나가서 예. 저 국민의당으로 국민의당으로 가 있죠. 별도로 나가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틀에 봐서 더불어민주당은 친노고 다만 친노 중에서도 이제 보면 친문이냐 예. 나는 약간 친아니냐 아니정 예. 이런 식으로 좀 분화되어 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선에 나온 세 분 다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한테 예. 문재인 전 대표한테 러브콜을 하고 또 구애하는 예.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밋밋해도 이렇게 밋밋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역동성을 가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역동성 강화할 필요가 없죠. 아까 그런데 예, 조용한 정당대 무난하게 가면 또 무난하게 부자 몸조심이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패배할 가능성 대선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전당대회의 당권은 예. 지금 대선하고 너무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 전당대회 끝나고 어떤 뭐 총선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내년 4월 그 재보선까지도 멀고 당장은 이 조용한 이번에 뽑히는 지도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문심을 바라는 세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본심은 오히려 중립을 지키면서 전당대회 관여를 안 함으로 해서 네. 본인의 그 적을 안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대로 조용한 전당대회가 좋은데 네. 당 안에서는 또 지금 변수가 나타나고 있죠. 이종걸, 그 비노 빈문, 예.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지금 가세한다고 출마에 그러죠. 무게를 두고 고민 예, 중이다 예.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네. 그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그 가세를 하면은 네. 약간의 흥행은 일어나겠지만 예. 어차피 지금 구도로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아주 조용한 전당대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한쪽은 너무 역동적이어서 그렇고 한쪽은 너무 역동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역동성이 가미될지 한번 정치권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